이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4월의 두 번째 문장은 참 신중하게 쓰인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혼조세를 띄웠는데요. 마이크론의 상승으로 영향이 또 크게 끼쳐지면서 나스닥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만 ISM 제조업 지수가 또 우리 시장에 좀 하락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상치인 48대를 웃돈 50대가 발표됐는데 이 50이라는 숫자가 좀 유의미합니다. 50을 넘으면 업황이 확장된다라는 건데 이 말은 즉 경기가 좋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흐려졌고 시장은 또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달러가 또 강세를 띄웠죠.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좀 더 상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마이크론의 움직임과 함께 반도체 투톱의 힘으로 2,700선 지켜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은 대표적인 성장주, 금리 상승이 또 성장주의 독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성장주인 바이오가 흔들리면서 900선까지 반납을 했습니다. 2% 넘는 하락폭이 나왔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덜어냈습니다. 891선에 종가 형성했네요. 자, 그럼 시총 상위 종목 통해서 수급 흐름까지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3.6%대의 탄력폭을 보여줬고요. 85,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기관이 사들였고 특히나 또 외국인이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또 쓸어 담아내면서 반도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했다는 점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세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시선 계속해서 좀 보였다는 점은 좀 고무적인 부분 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삼성 SDI인데 삼성 SDI는 시장의 관심이 좀 보이진 않았어도 계속해서 좀 둘의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위는 이렇게 상위만 보셔도 오늘 코스닥 시장 얼마나 탄력이 줄어들었는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앞서 언급을 드렸던 제약바이오가 있었고 또 2차 전지 상위 대형주도 오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낙폭 컸던 코스닥 시장이었던 만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정말 극명합니다. 바이오 쪽 순매도 상위 종목단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네오캠 바이오, 또 HLB 모두 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 그동안 상승 탄력을 이끌었던 대장주격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매수에서는 반도체 종목이 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반도체 쏠림이 지속적으로 보인다는 점도 체크할 부분입니다. 그 안에서도 그 쏠림 안에서도 장비, 후공정 장비 그리고 HBM 소재까지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계속 또 고루고루 이렇게 반도체를 공략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도 체크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VT가 눈에 띄는데요. 반도체 다음으로 실적 시즌 안에서 또 업황의 업종에서 또 집중할 부분 화장품이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중한 포지션을 보여주는 시장 참 힘들게 느껴집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더 고민되는 시장인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잠정 실적에 대한 대비가 또 필요할까요? 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저가 메리트에 대한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걸지 고민이 듭니다. 저희와 함께 이런 부분 다 전략 잡아보시죠. 지금 가격 전략도 상세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한데요. 유튜브 채널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펀치 키워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상승 어디까지 갈까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날이었죠.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렇지만 이제는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바로 SSD 때문이었습니다. AI 열풍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저장 장치 수요 역시도 폭발적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오늘 올해 2분기부터 기업용 SSD의 가격을 무려 25% 이상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증산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덧붙였더라고요. 이 현상이 최근 2주 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이렇게 낸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일에 발표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역시, 잠정 실적 발표 역시도 기대감이 굉장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무려 11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였고, 오늘도 3% 넘는 강세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도 이렇게 SSD 품귀 현상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 마감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빼놓을 수 없는 한미 반도체, 엔비디아보다 더 상승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2월 21일에 7만 원 정말 극초반에 불과했던 주가가 지금 현재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2배 이상 오름세를 보여줬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보다도 오히려 대형주단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반도체 대형주답게 가장 매력 있게 느껴야 될까요? 이 부분 멘토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코스피 외국인 6거래일 연속 사자세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코스피가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2,800선 우선으로 안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이후에 외국인이 16조 원가량의 코스피를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시장에서는 이것을 두고 이제는 추세적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 그리고 어느 업종을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을까요? 3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한 달 동안 총 5조 7천억 원 규모의 순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무려 5조 5천억 원이 모두 전기전자 업종, 말 그대로 쏠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반도체,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 그리고 반대로 가장 많이 순매도했던 업종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화학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 2위와 3위를 가리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재밌었던 쪽은 개인은 오히려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3위와 4위가 바로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화학이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만이 몰리고 있는 2차 전지, 앞으로 행방은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울부짖던 네. 삼성전자가 드디어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요즘 뭐 개인들은 많이 파신 것 같아요. 포스코로 많이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수급 쏠림 현상,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6거래일 동안 매수를 하고 있는 장에서 우리 시장 트렌드에 맞게 좀 쫓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면서 이번 장에 수익에 동참하시려면요, 오늘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트렌드에 맞게 또 시장을 쫓아가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을 세워봐야 한다고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을 또 샅샅이 분석해 봐야죠.
강펀치 키워드 2개 잡아주셨어요. 시장의 흐름 강펀치 키워드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상승 어디까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시장이 참 어려웠는데 반도체는 가요. 반도체 상승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기업이 2개가 있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자, 제가 이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저도 하이닉스를 좀 편입을 했고요. 수익을 나고 있죠.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이런 흐름들의 느낌에 동참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고 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반도체 장비와 함께 또 메모리, GPU. 먼저 엔비디아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또한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알파벳 같은 그런 기업들이 좀 올라가면서요. 향후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장비 증설, 시스템 증설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좀 많이 올랐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간밤에 마이크론 상승 덕분에 그래도 우리 시장에 훈풍이 좀 불었거든요. 반도체 주에. 네. 마이크론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오늘 밤에 뭐 마이크론이 오르는 거고 그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먼저 덕분에 올라갔고 마이크론이 올랐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1위는 아직 삼성전자, 오. 하이닉스고요. 마이크론은 같은 거를 만들지만 시장 점유율이 한국보다 낮습니다. 어쨌건 그런 같이 이제 같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것들을 제조하는데 뭐 일단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 앞으로 GPU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GPU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종목들을 좀 노란톡방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이닉스 또한 이제 한미 반도체 등이 수익을 좋게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 노란톡방에서도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서 한미 반도체 올라가는 거에 동참해야 된다. 하이닉스 더 올라갑니다. 뭐 삼성전자도 올라가겠지만 저는 좀 하이닉스를 좀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조인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보시면요. 특히 앞으로 이제 스티브 황이죠. 스티브 황. 젠슨 황. 스티븐 황이에요. 스티븐 잡스와 스티븐 잡스, 스티븐 유랑 헷갈렸어요. 스티븐 유. 젠슨 황이죠. 이런 젠슨 황께서 기대하신 분들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AI를 기반으로 수요가 여전히 천문학적이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손정희도 요 반도체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 150조나 그 주식들과 함께 앞으로 이 AI에 투자하고 있다는데요. 이 수요가 천문학적입니다. 이제 많은 대기업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인공지능 AI 시대에 이런 시스템을 다 새로 바꾸고 놔야 된다라는 것들을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전 세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뭐 반도체 관련주인 뭐 한국에서도 뭐 한미 반도체, 뭐 엑시콘, 네오셈, 뭐 파두 등의 주식이 뭐 AI의 수혜를 받아서 오늘 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볼 수 있는 HMM 관련주죠. HBM 관련주,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시장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의 수급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마저도 그런 것들을 사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 좀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좀 다른 종목들은 탄력을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그런 상승에 아직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따라가셔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엑시콘이나 네오셈 상승 같은 경우에는 오늘 SSD 키워드를 안고 상승을 했거든요. 네. 네, SSD 수요 같은 경우에는 낸드
수요와 또 연관이 있어요. 근데 낸드, 뭐 D램 이쪽은 또 삼성향이잖아요. 그러면 SK 하이닉스와는 또 좀 다르게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해내고 있고요. 뭐 메모리 가격도 이제 뭐 많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메모리도 많이 팔리겠죠. 근데 SSD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과거에 HDD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로 나온 것이죠. 근데 그런 곳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예전에 뭐 하드디스크를 만들었는데 지금 하드디스크를 만들지 않고 SSD로 이미 교체된 지 십몇 년이 지났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가격들을 앞으로 인상하겠다라는 뭐 시장이 좋으니까 인상을 하겠죠. 뭐 그러면서 뭐 앞으로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도 SSD를 라는 램을 제조하고 있으니까 기존 랜드 시장도 훈풍이 불어올 것을 대비하여 우리가 미리 이런 주식들을 선점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겠고요. 시청자분들은 이것을 보시고 지금 올라가는 쪽에 타야 된다. 올라가는 쪽이 더 올라가는 장이 옵니다.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사둔 것들을 사서 또 올리지 자기들이 안 산 거를 갑자기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좀 말씀드렸는데 개인분들이 자꾸 많이 빠졌다고 해서 뭐 2차 전지에 몰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제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어쨌든 SK하이닉스와 또 수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네. 한미반도체를 강조하신다면 또 SK하이닉스 향과도 엮인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한미반도체는 차트를 좀 볼까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뭐 잘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좀 급등 이후에 편입을 좀 못한 종목이지만 한미 반도체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도 된다고요? 하는 자리입니다. 뭐 저 보면은 지금 이 우주돌파 차트가 나와서 이 상단까지 최소한 이제 20만 원까지는 저항이 지금 사도 없습니다. 된다는 의견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차트를 거꾸로 놓으면은 급락을 하고 있는 거죠. 차트를 거꾸로 봐서 이렇게 거꾸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럼 급락하는 주식은 위험하잖아요. 더 빠집니다. 근데 올라가는 주식이 오히려 안전한 겁니다.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에 겁을 내는 것이 투자자들의 보통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주식이 수익이 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한미반도체나 뭐 이런 쪽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외인 기관 수급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에 집중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한미반도체도 수급이 뭐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계속적으로 뭐 그들이 팔지 않는 이상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뭐 노란 머리 외국인인지 모르겠지만 그거와 함께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제 우주돌파 초입에 진입이 돼서요. 여기가 넘어가면은 삼성전자도 저항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도 우주돌파 이미 삼성전자로 치면 한 9만 원대의 차트 모습이고요. 그거와 함께 제가 뭐 말씀드린 뭐 효성중공업이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오늘 뭐 핫하게 이 방송에서도 누누이 강조드렸는데 올라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미 1년간 매집이 끝난 종목들입니다. 그들이 팔 때까지는 이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들이 파른 종목들을 갑자기 되사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본다면요. 이 오르는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 계속적으로 저는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미반도체 더 오를 종목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또 장중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지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워낙 또 포트폴리오 안에 또 꾸려가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주도주를 또 워낙 잘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또 이 한미반도체를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동행의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는 함께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는 반도체 관련해서 다뤄봤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죠.
코스피 외국인 6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이제 코스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섹터는 뭔가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추이를 보면요. 코스피 시장 자체에서 뭐 11월 달부터 꾸준하게 11월, 12월, 2024년 1월, 2월, 그리고 4월 달이 시작되고도 뭐 6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외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엔비디아발 기대 속 또 이제 마이크로논 기대 속에 삼성전자가 좀 재평가되고 있다. 그 전에 분위기와는 다른 분위기다 하면서 코스피를 16조 400억 원 매수했습니다. 그들이 매수했다라는 게 이제 과거 우리 이제 동학개미 운동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들은 팔기 급급했었어요. 증시가 3,200까지 오르는 동안에서도 동학개미들이 나와서 싸우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은 재미있는 얘기인데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뭐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뭐 근데 그 동학개미들이 다 이제 물러나고 패배하고 2차 전지에 몰린 이후에 외국인들은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이제 사들이고 있는데요. 뭐 2월 대비 3월 매수세가 11배입니다. 11배. 그래서 보면은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순위대로 좀 사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추이가 3월 달에 상당히 높았다라는 점. 그리고 4월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200만 주 이상을 뭐 사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 요 반도체 쪽에 지수 상승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요. 자, 못 가는 쪽은 또 주식 시장이 못 갑니다. 잘. 그러면 이제 그들이 좀 파는 종목들은 지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니프티, 피프티 장세처럼 오르는 종목들이 더 오르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를 저거 너무 오르지 않나 그러지 마시고요. 오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안전한 투자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몰렸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저 수급적인 거 대형주를 보면요, 뭐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시가총액 상위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네.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코스피 시총 상위. 예, 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 빨간 선이 이제 외국인 매수세인데요. 매수세가 뭐 더 오히려 폭 급증하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는 기관들이 너무 많이 팔았어요. 기관들이 이제 이걸 다시 담아야 되는데 많이 팔았고 외국인들은 매수를 있고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죠.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은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은 더 팔고 있습니다. 또 특히 뭐 카카오라든지 뭐 오늘 급락이 나와버렸는데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장이 분위기가 좋은데 뭐 카카오 특히 뭐 포스코홀딩스 특히 뭐 현대차도 좀 그런 분위기에 속하지 않나 좀 생각이 되면서요. 특히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힘을 좀 전혀 못 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반찬을 골라 먹고 있어요. 뭐 그들이 갑자기 지금 와서 다른 쪽으로 확 바꿀까요? 그들이 이렇게 사둔 것을 더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자본의 힘으로 하겠죠. 그렇다면 뭐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그들이 원하는 한국의 타겟은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원픽 투픽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 그 중에서도 반도체 투톱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멘토님? 그렇죠. 그리고 특히 오늘 뭐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뭐 삼성전자는 제 우주 돌파 차트만큼 올랐는데 이거는 벌써 넘어갔습니다. 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우선주에 대해서 저평가되었죠. 뭐 투자도 좀 생각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들 결국은 이제 나중에
너무 많이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 개인들이 매수하는데요. 그럴 때는 주가가 탄력이 없습니다. 추세가 날카롭게 각도가 있는 주식들을 우리는 공략해야 되고요. 그것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 반도체 종목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6거래 연속 사자세를 보이는 섹터가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다라는 부분이고, 또 반도체에서도 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볼 필요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저희가 첫 번째에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삼성향, SK 향이라고 또 가릴 것 없이 볼 필요 있다. 넓게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또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에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 또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 시선을 받아가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여기에서 또 정리가 되는데요. 개인의 매수세는 또 2차 전지에 몰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처음 서두에 해주셨었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코멘트를 주실까요? 네, 뭐 2차 전지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 뭐 외국인들은 2차 전지에 아직 관심이 없어요. 그 얘기는 좀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뉴스가 났죠. 한국에서 뭐 한 대 팔렸다라는 뭐 뉴스가 나올 정도로. 정부가 그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는 또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그렇죠. 이슈가 또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충전소 관련주가 바로 효성중공업이죠. 효성중공업이 굉장히 갑자기 맑아지셨어요. 그게 효성중공업이에요. 네. 효성중공업이 이제 그 가에 가장 수혜를 받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제 포트에도 담겨져 있죠. 저는 이제 전기차와 함께 전기 충전 장치를 하는 기업이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인데요. 그 기업들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충전 관련 주기도 하면서요. 또한 이제 또 최근에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제가 이 시간대에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방산주입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방산주인데요. 제 뭐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편입을 이 시간대에 200원 차이로 편입이 안 됐는데요. 64% 오늘 장중이니까 70% 이상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요 종목 가격 전략도 저는 이제 60%나 오른 종목을 한번 사보겠다. 70%나 오른 종목을 사보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거와 반대로 개인들이 2차 전지는 좀 싸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좀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저가 메리트는 없을까요? 저가가 어딜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또 대형주 포스코. 말고 중소형주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까요? 네, 이 뭐 첩첩이 좀 매물이 있어서 저는 오늘은 예를 들어서 네. 대시세를 준 주식들은요. 이제 이미 거품이 좀 꺼지고 그것들이 뭐 실적적인 측면을 보자면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실적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입니다. 영업이익이 뭐 1,500억 원 정도 났던 기업이 시총이 너무 높았어요. 시가총액이 아직도 뭐 25조나 된다면은 아직도 저는 좀 비싸지 않나 생각해 보시고요. 오히려 저는 오늘 많이 올랐지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를 조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오르고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를 좀 예시로 보면요. 올해 아직도 좀 저평가인 상태라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이제 매출액과 에코프로 매출액의 3배 이상이 넘죠. 근데 시총이 아직 그 에코프로 BM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PER 기준 7배입니다. 7배. 그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라는 하는 게 멀티플이라 그러는데 멀티플이 이제 PER이라 그러죠. PER을 주당 그 가격으로 나눈 건데요. 10배, 뭐 9배 미만은 저평가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순이익이 500%씩 더 증가하고 있어서 이 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외국인들이 괜히 이런 주식들을 사는 게 아니다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실적 추이도 뭐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보면은 이제 실적 자체가 이제 10조 클럽에 2024년에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K 방산의 붐이 일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이라면은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오늘 뭐 미국의 무기 뭐 지원 얘기도 좀 있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또한 최근에 이런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쪽을 좀 조정 시에 노려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시장은 자꾸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도주가 한번 가면은 오래 가는 것이 주식이니까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제가 노란톡 방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게 더 많이 오른다라는 멘트를 올려드리면서 이거 사셔야 됩니다. 했는데 오늘 종가가 너무 올라버렸습니다만 잠시 후에 또 제가 이 가격 전략도 얘기 드리니까요. 노란톡 네. 방에서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종목 전략도 세세하게 세워주실 거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인의 사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안에서 반도체 그리고 방산주 봐야 하고 또 개인들이 2차 전지의 저가 메리트를 느낄 수 있지만 이 안에서 그래도 하나 투자 포인트를 찾자면 전기차 충전소 관련한 이슈는 조금 더 지켜볼 만은 하다라고 또 투자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니까 이에 대한 관련 전략은 또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챙겨봤고요. 이제 상황실 들렀다 와서 종목 전략 수립해 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이동훈 멘토님이십니다. 어제 편입해주겠다라고 해주셨던 원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쉽게 편입 불발됐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향 조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 중에 목표가였던 4만 원 코앞까지 가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기세라면 목표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식팀이신데요. 삼성출판사가 아직도 아쉽게 편입 불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BLC와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조금 약세 마감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포트폴리오 봐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효성중공업 어마어마합니다. 반도체 훈풍을 함께 등에 업고 강한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수익률 지금도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종가 기준이 29만 원이었거든요. 목표가인 27만 원 우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추가 전략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 편입을 해주셨는데 어제 장중에 19만 500원에 거래된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8만 6,300원이었거든요.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전략이 있을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딱 한 종목 빼고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다 못해 목표가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상향 조정을 했는데 또 막 도달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전략이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포트폴리오까지 살펴봤고요. 2분기를 시작하는 시점,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쌈장이 됐을까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쌈장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1위 자리 올라오신 이후로 절대 비켜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리고 2위에 이동훈 멘토님 4위에서 2위 자리에 안착해 주셨는데 이제는 막 1위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위에는 이정호 멘토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1위 자리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대단한 종목 준비했다고 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박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포트폴리오 속에 담긴 종목들 보면서 한 주 동안 어떤 종목들이 또 활약을 해줬는지부터 샅샅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1위의 포트답게 아주 엄청난 수익들을 내는 종목들 많아요, 멘토님. 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정말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하고 있어요, 지금. 67% 넘게 수익을 내면서 멘토님 도대체 언제 내려가실 거예요?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1위에? 그건 뭐 모르죠. 다른 분이 잘하시면 뭐 올라오시는 거고요. 네. 저는 제 할 바를 하면 되는데요. 묵묵히 나는 할 바라 했을 뿐이다. 네. 좀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어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200원 차이로 그거 뭐 200원 아끼려고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아쉬워서 70% 올랐지만 나 저 오늘 도전하겠다. 보다 못해 매수한다. 오늘 도전하겠다. 오늘 도전하겠다. 미리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또 어떻게 가격 전략 주실지 궁금하네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예. 일단 종목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효성중공업도 외인 기관들 외인 효성중공업 먼저 매수세가 볼까요?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고를 받은 상태예요. 주가가 너무 올라서 그 딱지를 정도예요? 계속 붙이고 있는데도 오늘 종가는 또 말아 올렸습니다. 요게 바로 인공지능 시대에서 전력 저장 장치 또 앞으로 이제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요 전력 기반 ESS와 함께 이 전력 기반들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인데요. 효성중공업도 이제 매출 이익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뭐 순이익이 EPS가 이제 1000%씩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PR 기준으로는 아직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더 강하다는 하나 얘기를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준이 되셨군요.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은 요 기업이 그거보다 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불황에도 수익을 볼 수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앞으로 이게 좋아지는 기업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 장세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실적이 되는 주식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표가 2차까지 왔지만 저는 추가로 40만 원까지 상승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효성중공업 또 목표가 상향 조정도 해주셨습니다.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네요. 지금 54%의 수익 내주셨고 네. 2월 28일에 편입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미 또 목표가 달성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 40만 원까지 목표가를 27만 원 설정해 주셨죠? 근데 40만 원까지? 와, 좀 엄청난 파격적인 목표가인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저 주식은 1위 굳히겠다. 예, 뭐 제가 말했던 주식들이 예전에 방송에서 뭐 HM 같은 경우 600% 같습니다. 근데 뭐 거의 뭐 이제 50% 올랐는데 주가가 한번 오르면요. 기본적으로 주도주는 100%, 200% 오르게 됩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가 맞으면요. 주도주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이 맞다면은 소리 소문 없이 올라서요. 언젠가는 요번 달 안에 저는 제가 좀 제시하는 가격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주 외인 수급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좋습니다. 또 네. 효성중공업 주도주라고 또 생각하고 계시는 만큼 40만 원 목표가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트 속에서도 주도하는 종목이 되기를 또 기대감 얹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죠. SK하이닉스 볼까요? 오늘 기관 수급도 들어왔는데 이 종목도 목표가 달성했어요. 7% 넘는 수익 담아주셨고요. 이 종목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대형주가 뭐 10% 정도 제가 노란톡방에 말했을 때 이미 이제 5% 정도 수익이 난 상태에서 이 방송에 뭐 그날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날이죠. 출연하는 날 저는 노란톡방에 얘기를 먼저 했어요. 저 SK하이닉스를 저는 내일 들고 가겠다. 5%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의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뭐 수익이란 게 대형주가 보면 1년에 은행 금리가 뭐 몇 프로 안 되는데 대형주가 이 무거운 대형주가 7% 났다면은 2% 뭐 그렇죠.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뭐 2%도 안 돼요. 근데 뭐 그만큼 이런 주식들은 이제 좀 금액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선호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좀 금액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대형주를 좀 투자하시는 게 오르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요. 좀 고수익을 노리고 싶다라는 분은 제가 한미 반도체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편입은 못했지만 그 주식 저는 더 갈 것으로 봐지고요. 오늘 뭐 종목에 대한 것들을 좀 손실로 전환된 주식이 있습니다. 기아차인데요. 저는 추세가 꺾여서 하락으로 가는 종목들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두 종목 보겠습니다. 뭐 자리를 포트를 바꾸기 위해서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상향해 보도록 하고요. 오, 상향 조정 좋습니다. 네, 2차 그럼 오늘 목표가. 효성중공업도 상향 조정, 네. SK 하이닉스도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달성했거든요. 지난주에 또 이 종목 편입을 해 주시면서 이 종목을요? 하면서 제가 물음표를 달았었는데 이렇게 5% 넘는 수익으로 느낌표 7% 넘는 수익으로 느낌표로 바꿔주셨네요. 그런데 22만 원으로 또 목표가 상향 조정까지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이제 로봇주 바로 위에 있는 로봇주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겠습니다. 3월 20일에 편입을 해주셨고요. 5% 훨씬 넘게 6% 가까운 수익 담아주셨어요. 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볼까요? 로봇주 관련해서는 그래도 드문드문 계속 이슈는 나오는데 그렇게 또 로봇주가 시원하게 가진 않아요. 그렇죠. 저도 한 5% 정도 단기 매매로 본 종목이니까 요 종목은 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익 실현으로 완료하는 걸로 할까요? 뭐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좀 손실로 전환된 기아차도 현대차 EUV, 기아차는 좀 빠져서 좀 반등을 기다려 보고요. 현대차 EUV를 좀 빼면서 두 종목을 오늘 좀 편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외 종목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목표가 상향 종목은 일단 효성중공업과 SK 하이닉스고 제외 종목 방금 또 말씀해 주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5.88%로 수익 실현 마무리해 주셨고 또 현대차 EUV도 5.33%로 수익 실현 마무리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전부 다 또 목표가까지 상향해 주시면서 또 수익 실현 정말 세게 해 주셨거든요. 다 1위를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도주를 통해서 이렇게 1위를 해주신다라는 부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또 두 자리 어떤 종목으로 채워주실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 먼저 예고를 해주셨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0원 차이로 편입을 못한 게 나는 천추의 한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자, 과연 어떤 가격 전략 주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뭐 보시다시피 뭐 실제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투자하신 분이 3천만 원 이상 오늘 장중 기준입니다. 뭐 종가가 더 올랐어요. 오늘 기준이에요? 예, 오늘 장중에 8% 올랐을 텐데 종가는 15%로 올라가지고 노란톡방에서는 예, 저도 저도 이제 이제 세워주시니까 8% 시기의 가격을 잡아왔는데 여기 방송국으로 오면서 15%까지 더 올라서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뭐 오르는 주식이 갑자기 빠지겠습니까? 이렇게 주식이. 올랐는데도 또 예. 지금 200원 때문에 편입을 했니 못했니 하시는데도 오늘 신규 편입 종목으로 그렇죠. 넣으시겠어요? 예, 뭐 70%가 포함이 됐더라면은 이번 시즌은 뭐 한 120% 이상 벌써 넘겼을 것인데 그게 뭐 아쉽지만 저는 뭐 한 100% 이상 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100% 정도 수익을 채워야지 보통 이제 끝납니다.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게 갈 때 뭐 순식간에 한두 달 만에 뭐 수백 프로를 갔잖아요. 지금 가는 종목들이 종목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가는 종목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사이에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얘도 황제 에어로스페이스 되나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글쎄요. 뭐 최근에 이슈를 한번 짚어보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방산업계가 올해 뭐 수출 200억 달러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거의 뭐 달성할 거라고 보고요.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 뭐 정부에서도 2027년까지 세계 방산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특히 최근에 한화에 류현진 선수가 돌아오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야구도 이제 좀 잘 되면서 류현진 선수가 뭔가 이게 모멘텀이다. 기업의 대운이 들었다라고 좀 평가가 됐어요. 올해 이 회사 대운 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쉽게 오늘 15%나 올랐지만 저는 편입을 해야 되고요. 기존에 이제 15조에서 25조로 수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이제 통과 직전인데요. 뭐 반대는 있지만 전 통과될 거라고 봐지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308문이 폴란드로 수출되면서 이번에 루마니아와 계약 논의 중이고요. 오늘 장중에는 또 인적 분할 얘기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인적 분할까지 나와서 아직은 단독 뉴스라서 체크가 더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제가 제시하는 가격에 내일 올지 안 올지를 저도 가격 이거 전략부터 주실까요? 모르겠고요. 저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매수가 22만 원으로 가져왔었는데요. 올렸어요. 올렸어요. 예, 제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오, 진짜 올라가네요. 이게 지금 저는 이 약간 리스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단까지 정도를 단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온다면은 23만 5천 원까지는 양보해 보겠다. 하지만 뭐 더 이상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장중에만 해도 8%였는데 뭐 15% 이상 올랐고 인적 분할까지 있어서 뭐 급등하면은 우리 보유하고 계신 이제 노란톡방 분들이 기분이 좋으실 것이고요. 조정이 와서 매수가 된다면 뭐 제가 좋겠죠. 뭐 둘 다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목표가 뭐 짧게 26만 원까지만 26만 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뭐 손절가는 19만 5천 원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또 계속 말씀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매수가 24만 5천 원, 목표가 26만 원, 손절가 19만 5천 원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양식품으로 가져와 주셨어요. 이 네. 종목은 또 가격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네, 삼양식품 가격 전략 보겠습니다. 20만 5천 원에 편입을 좀 해보겠고요. 목표가는 2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7천 원으로 잡는데요. 요 회사 이제 K푸드 미국 수출이 증가되고 있고요. 제가 요 방송 최초에 가져왔던 주식이었어요. 맛있는 라면. 불닭볶음면. 네. 요게 해외에서. 저희 컵으로 불닭 떡볶이가 또 나왔는데 아, 그래요? 맛있더라고요. 아, 못 먹어봤어요. 아, 제가 하나 사드려요? 저 매운 거 싫어해요. 아, 예. 불닭볶음면 솔직히 저는 제가 매워서 잘 못 먹는데요. 맛있다고 해서 좀 먹어봤는데 너무 맵더라고요. 저 맵찔이라서 어쨌건 맵찔이 요- 어울려요. 요 주식으로 이제 불닭볶음면 평생 먹을 수익을 좀 챙겨보겠다라는 전략으로 너무 좋은데요. 또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국에서 수출이 회복세가 되고 있고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에서, 5월 생산 능력이 30% 증설됩니다. 뭐 유튜브에서도 삼양 불닭볶음면 뭐 이것들이 챌린지예요? 챌린지가 뭐 나왔을 정도로 오. 인기 많은 식품인데요. 네. 기존에는 이제 코스트코, 월마트 이런 데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다른 다변화 정책을 좀 써서 더 미국의 소비자들이 구입하기 쉽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요 회사 최근에 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K푸드의 또 모멘텀을 받아서 두 번째 종목은 삼양식품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20만 5천 원, 그리고 목표 라인은 22만 5천 원, 손절가 19만 7천 원 이렇게 주셨네요. 불닭볶음면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어떻게 이 모멘텀을 가져갈지도 함께 또 재밌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양식품 가격 전략도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